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4년 연속 뵙네요. 우리 서범수 의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그렇죠. 소통과 협치의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지고 보니까 이제 와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방적 국정 운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변화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가장 기본은 만남이거든요. 일방적 국정 운영을 계속 해 나가면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국민들이 또 판단하시고 또 심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주의는 우리 뽑힌 선출직 의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만남의 가장 기본은 야당과의 만남입니다. 야당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야당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께서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112분 있고 국민의힘이 76명, 민주당에 35명, 무소속이 1명 계시더라고요. 의회와 소통 많이 해주십사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광주광역시의원을 8년간 했는데요. 시의원님들의 생각도 시민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세훈답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국감 대변이라고 우리 공격자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좀 불성실해서 좀 그랬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자료가 와가지고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참 애매했고요. 자료 제출한 것도 변경될 수 있다, 불확실하다는 단서 조항들이 달려 있어가지고 분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랬습니다. 실은 다른 걸 지적하고자 한 게 아니었고 국토부야 지금 국비 집행 내역을 좀 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방금 받으셨어요? 예. 2023년 국토부 국고 보조 사업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을 보면 50% 이하가 46%를 차지합니다. 즉 65건 중에 30건이 집행률이 50% 이하. 또 65건 중에 10건은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예. 사례를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집행률이 33.6%고요. 역세권 청년주택, 지금 시장님께서 청년 관련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집행률이 40.1%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관련되어서는 집행률이 제로이고요. 시의주 활용한 공공주택 집행률 제로입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기능 보강 지원 사업도 집행률이 제로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시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특별히 챙기셔서 국비가 지급 오면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서울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울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자료 굉장히 열심히 챙겨드렸는데 그 자료를 수합하는 게 필요한 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태원 참사가 일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기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유정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도 아직은 조금 여연한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되어서 원인 중에 하나가 해밀턴 호텔의 무단 증축 문제였죠? 네. 예. 폭이 5m였던 것이 4m로 줄어들었고 경사진 비탈길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에 하나인 건 맞죠? 네. 그러면 그 뒤에 서울시는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1월 6일 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돌려드리는 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고 말씀하시고요. 11월 7일 날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이행 강제금을 대폭 올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셨죠. 그런데 보면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서울시의 화면 보시면 단속 현황을 보면 2022년 11월 달에 2,000건으로 확 올라갑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그런데 12월부터는
뚝뚝 떨어져서 지금 8월, 올해 8월은 5건입니다. 이거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런 조치들,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에 가면 갈수록 불법 건축물에 관련된 단속이 시들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시장님, 혹시 이 내용 아세요? 예. 느낌이 어떠세요? 저는 그 처음에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 그때의 각오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시장님도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부가액이 적은 탓에 그냥 이게 이행 강제금 내고 그냥 유지하는 경우 아시죠?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입법 예고했죠. 23년 2월 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네. 불법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 강제금보다 더 큰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관련되어서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행 강제금을 대폭 올릴 것과 올리겠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택공간위원장 해당 조례를 상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이게 이제 현장에 밀착돼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현장에서 이 생계형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저항이 굉장히 강한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의원님들은 좀 네.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님은 이거는 추진하지 않으실 생각입니까? 아니 저희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제안을 했고요. 예, 계속해서 통과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추진의 의지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뒤에도 전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시장님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법안도 발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서울 시민을 안전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수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국무회의 들어가시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 평상시에 소신이 있으실 것 같아서 PSO. 네. 예. 그거 너무 지방 재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뭐 국가에서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때문에 감면이 된 상태인데 네. 그 재정은 지방 정부가 오롯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저도 법안 발의를 했고 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는데 우리 정부 때도 안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혹여 국무회의 가시면 좀 건의해 주실 생각 없어서요? 아니, 갑자기. 대통령 계시는 자리에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국무회의는 아니었고요. 그때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서 장관님들 또 시도지사님들 모두 한꺼번에 회의하는 게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재부에서 좀 열린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걸 강력하게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좀 강력하게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나 대도시 네. 등이 여기에 대한 재정 압박이 너무나 심해서 네. 좀 부탁을 좀 드린 거고요. 네, 준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공통의 지향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냐 아니냐, 공고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놔두더라도 조금의 환경적 오염에 의심이 있다면 확실하게 조사하는 게 시장님의 책무이시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뭐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라는 답변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저희 방에서 3표 레미콘 부지 관련되어서 질의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감 해명 자료를 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기초조사를 했기 때문에
개황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네. 해명 보도 자료에 개황 조사를 실시토록 독려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은 내용은 뭐 대충은 아시겠지만 삼표 산업이 그 성동구 성수동의 땅에 대해서 네. 이걸 임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억 재산세를 감면해 주면서 업체가 20억 부담하고 운영비 14.7억은 성동구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우연히 이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2023년 2월에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고서 보면 보고서 혹시 안 보셨죠? 네. 보면은 저기 지금 화면에 있는데요.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일부 지역 확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개황 조사를 시행하여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토양 오염 유무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개황 조사를 안 하셨어요. 네. 예, 안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검사 관리했기 때문에 뭐 염려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기초조사를 하고 나서 이런 결과 보고서 나오면 개황조사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지자체에서 해마다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2019년도까지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 주에는 보고 받은 것이 없고. 네.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삼표 산업에서도 과거에 전력이 좀 있어요. 네. 예, 환경 오염시켰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좀 개입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도록 검사를 좀 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개황 조사를 해주신다고 하니 뭐 하실 거잖아요. 독려하시고 그러실 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서울 시민과 국민들의 건강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보충질의가 없으니까 지금 다음 질문이 제가 실은 열차 상습 납품 지연 관련 부분이거든요. 납품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노후된 열차가 교체가 안 되고, 교체가 안 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는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교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즉 시민의 손해로 다가오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히 좀 살피셔서 시민 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